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실험 10장 스테퍼 모터 그 두 번째 예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초당 1 IPS씩 즉 초당 1회전씩 가속시키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모터 예제를 확장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메인 루프에서 딜레이 함수를 부르기보단 코드를 보내는 시간 간격을 만들기 위해서 타이머 2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타이머 2는 기존에 5kHz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100kHz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수정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1초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타이머 3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과제는 모터 프로젝터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모터 프로젝터를 열기 전에 타이머 2와 타이머 3의 초기화 함수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들어있는 단 매트릭스 프로젝트에서 해당 부분을 복사한 후에 모터 프로젝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VR 스튜디오 4를 열고요. 단 매트릭스를 선택해서 로드하겠습니다. 소스 파일 중에서 driver.c를 연 다음에 타이머 2와 타이머 3의 initialize 함수를 복사해서 잠시 메모장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타이머 2와 타이머 3의 overflow interrupt 서비스 루틴을 복사를 해서 다시 메모장에 해당 부분을 복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된 내용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복사해 놓고 AVR 스튜디오 4를 닫겠습니다. 그래서 AVR 스튜디오 4를 다시 열어서 이번에는 원래 목적했던 모터 프로젝터를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인 motor.c를 열고 그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 매트릭스 예제에서 복사했던 타이머 2와 3의 초기화 함수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여기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다듬어야 되겠죠. 먼저 타이머 2는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아니라 클리어 타이머 온 컴페어 매치 모드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의 동영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0x 0a가 들어가야 하고요. 타이머 카운터는 처음에 00으로 초기화 되겠습니다. 또한 output compare register 2는 10진수로 19 그리고 16진수로 0x 13이 들어가야 되겠죠. OCR2가 0x 13이 들어가게 됩니다. 타이머 3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초마다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초기화되어 있고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타이머 2의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output compare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바뀌어야 하지요. 그리고 이때 초기값 재설정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단 매트릭스 대신에 다른 함수가 불려지겠죠. 여기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함수 호출로 변경되겠죠. 역시 타이머 3의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역시 타이머 카운터 값을 재설정한 후에 다른 함수를 부르게 되어 있는데 그 함수도 역시 삭제하고 나중에 다른 함수 호출로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init devices에서는 타이머 2와 타이머 3의 초기화 함수를 호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타이머 2의 output compare interrupt를 enable 시켜줘야 하죠. 그래서 TIM-SK가 0x80이 되고 타이머 3의 overflow interrupt도 enable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TIM-SK 역시 0x04가 되죠. 이제 딜레이 함수는 필요 없게 되겠죠. 타이머의 인터럽트 기능을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인 함수의 메인 루프에서 실행됐던 내용들은 이제 타이머 2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호출하는 함수에 의해서 실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라놓고요. 그것을 다른 함수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수를 스텝 모터라고 명명하죠. 전달되는 아규먼트는 없고요. 리턴 값도 역시 없어서 보이드로 선언하겠습니다. 브레이스를 열고 닫아서 함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메인 함수 내부에 선언됐던 스텝 변수는 external variable로 다시 선언이 되어야 하겠죠. show 타입의 변수 sm1 스텝을 정의하고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이것의 스코프를 이 파일에 한정하기 위해서 static이라는 컬러 파일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때 step motor라는 함수는 타이머 2의 output compare match interrupt 서비스 루틴에서 호출되는데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페이즈 코드를 스테퍼 모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호출 빈도를 분주하여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싱글 페이즈, 듀얼 페이즈 혼합 모드에서는 400 스텝이 1회전이 되기 때문에 100K 즉 10만
10만을 400으로 나눈 값 250번 호출할 때 한 번씩만 페이지 코드를 보내주면 이지초에 이레전을 하게 됩니다. 이 호출 횟수를 세기 위해서 익스터널 변수 하나를 더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sm1 count가 되겠고요. show 타입으로 스태틱 변수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100kHz로 스텝 모터 함수가 불리우면은 그때마다 sm1 count 값을 증가시키고 그 값이 250이 되면 400Hz가 됩니다. 이것이 싱글 듀얼 복합 엑시테이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400Hz면 한 바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문 조건이 맞으면 메인 루프에서 했던 일을 여기서 처리하면 되겠죠. 먼저 이 for 룹은 사라지게 되고요. 또한 LED 역시 다른 타이머에 의해서 동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이 증가하게 되고요. 딜레이는 필요 없게 되죠. 줄맞춤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M1 카운트는 다시 0으로 초기화되어야 하죠. 일단 여기서 브레이스를 닫아보죠.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면 우측 방향으로 1초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동작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회전 방향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역시 익스터널 변수로 static show 타입의 sm1 speed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0이면 정지 상태이고 마이너스 1이면 좌측으로 회전하고 1이면 우측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방향만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회전 속도도 이 변수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변수가 0일 때는 회전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sm1 speed가 0이 아닐 때 그때 참이 되죠. 그때 sm1 카운트를 증가시키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sm1 speed 변수가 양수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스텝이 하나 증가하지만 음수일 경우에는 스텝을 먼저 감소시키고 여기 나와 있죠. 그 값이 음수가 되면은 스텝이 최대값이 됩니다. 최대값은 n steps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오토매틱 변수가 아니라 익스터널 변수로 이름이 바뀌었죠. sm1 스텝이 되겠고요. 여기도 sm1 스텝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도 다 수정되어야 하죠. 여기 하나 더 남았군요. 좌측으로 회전하는 부분도 처리가 됐으니까 이 부분 모두 삭제해도 좋겠죠. 자, 이제 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sm1 카운트가 250이 되면은 그제서야 페이즈 코드를 보내서 한 스텝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을 변수로 만들면 속도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변수 하나를 더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atic show sm1 max count를 선언하고요. 이것을 처음에 250으로 초기화해 놓고 이것을 sm1 max count로 놓으면 되겠죠. 방금 전에 상수 250이었던 것을 sm1 max count라는 변수로 바꾸어진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적절한 값으로 바꾸어주면 속도가 바뀔 텐데 이것은 다음번 페이즈 코드를 넣기까지의 지연 시간이니까 반비례 그래프 형태로 값을 변경시켜주면 초당 1회전 뿐만 아니라 2회전, 3회전, 4회전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sm1 max count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sm max count라는 어레이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static show 타입이 되겠고요. sm max count라는 이름이 잠깐 다르죠? 이름의 어레이로 선언하겠습니다. 이때 초당 1회전 이때가 250이었고요. 2회전은 이거의 2분의 1 값 1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3회전은 3분의 1 값, 4회전은 4분의 1 값 이런 식으로 해서 50, 41, 35, 31, 28, 25와 같이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어레이의 크기 역시 매크로를 사용을 해서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max speed라는 이름의 매크로고요. sm max count라는 어레이가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죠. 그것을 show 타입의 인티저가 차지하는 크기로 나누게 되면은 이 어레이에 값이 몇 개 저장되어 있는지를 계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앞에 인티저라고 캐스팅 해준 것은 이 size of의 리턴 타입이 unsigned이기 때문에 signed number랑 비교할 때 자칫 잘못하면 엉뚱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로 선언한 거고요. 이거는 show 타입으로 해줘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show 타입의 변수하고 비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속도를 설정하는 함수 set motor speed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rgument는 speed가 되겠고요. 단위는 RPS, 즉 초당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argument speed의 범위는 1부터 max speed까지 혹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max speed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0일 때는 모터가 정지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범위를 벗어났으면 제일 가까운 최대값
또는 최소값으로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피드가 마이너스 맥스 스피드보다 더 작으면 SM1 스피드를 마이너스 맥스 스피드로 해주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스피드가 맥스 스피드보다 더 크면은 SM1 스피드는 맥스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SM1 스피드는 그대로 스피드를 받아주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 SM max count에서 한 값을 빼다가 SM1 max count에다가 지정해주면 되고, 이때 여기 speed라는 이 아규먼트를 인덱스로 사용하면 될 텐데 범위가 좀 다르죠. 즉 속도는 마이너스 맥스 스피드부터 플러스 맥스 스피드인데 여기 array는 0부터 맥스 마이너스 1 사이의 값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 음수에 대해서 같이 적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약간의 보정해주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M1 스피드가 0보다 클 경우에는 SM1 max count가 SM max count array에서 SM1 스피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속도가 음수일 경우에는 SM1 max count 똑같이 갖고 오는데 SM1 스피드의 절대값을 취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SM1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빼기 1이 되겠죠. 이 오타가 있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의미가 없지만 SM1 max count를 그냥 0으로 두겠습니다. 이 값이 사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는 방금 정의한 set motor speed를 호출해서 기본 속도 1의 값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초당 1회전씩 회전하겠죠. 여기 while loop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브레이스 필요 없고요. 세미콜론만 남겨놓죠. 자, 이제 됐나요? 1초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타이머 3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는 아직 아무런 함수도 호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컴파일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7개나 되는군요. 이 에러는 여기에 이 부문이 하나 빠져 있군요. 매크로 정의에 오류가 있나 봅니다. 여기 나누기가 빠졌군요. 다시 컴파일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하나 남았네요. 이 에러는 여기 오타를 고쳐주면 되겠죠. 다시 컴파일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하나 남았네요. 이 에러는 역시 오타에서 기인하죠. 다시 컴파일해 봅니다. 워닝이 6개 있는데 타입 선언이 빠졌군요. 스텝 모터가 위에서 호출되었는데 선언 안 된 채로 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void 스텝 모터 void 이렇게 선언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볼까요? 2개의 워닝이 남아있네요. 이것은 여기 메인 함수에서 2개의 변수 선언을 지우지 않았군요.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네, 모든 워닝이 사라졌습니다. 다운로드하면 네, 정상적으로 1초에 우측으로 1회전하는 동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초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타이머 3를 이용해서 1초마다 회전 속도를 1rps만큼 증가시켰다가 다시 1rps만큼씩 감소시키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위치를 조금 이동해서 소스를 정리하겠습니다. Ctrl X 다음에 Ctrl V 하면 되죠. 자, 이제 함수 하나를 정의할 것인데 이것은 타이머 3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호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void 타입일 것이고요. step speed라고 명명하고요. 이 함수에서는 먼저 1초마다 LED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한 칸씩 이동시키면서 켜도록 할 것입니다. 익스터널 베리어블 하나가 필요하고요. static unsigned character 타입의 LED라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0x01로 초기화하겠습니다. EX LED에다가 LED를 출력한 후에 LED는 좌측으로 한 비트만큼 시프트하면 되겠죠. LED가 0이 돼버리는 순간 다시 0x01로 초기화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 속도를 처음에 우측으로 초당 1회전씩 증가시켰다가 속도가 10rps에 이르면 다시 초당 1만큼 감소시키고 그 속도가 0이 돼서 정지한 후에 다시 계속해서 감소시키면 좌측으로 초당 1회전씩 속도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작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이번엔 signed 캐릭터를 쓰면 되겠죠. 처음에 1로 초기화했습니다. 우측으로 1rps로 회전하는 것이죠. 역시 signed 캐릭터로 모터의 가속 방향을 전하는 변수 dir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일 때는 1rps씩 증가하게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1rps씩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로 초기화되어 있죠. dir이 0보다 크면 먼저 스피드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10이 되면은 dir을 마이너스 1로 해서 이후부터는 1rps씩 감소시키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피드를 먼저 감소시키고 그것이 마이너스 10이 되면 DIR을 다시 1로 만들어서 1 IPS씩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변경된 스피드를 setMotor 스피드 함수를 불러서 설정해 주어야 하죠. 이 함수는 타이머 3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도 호출되어야 하고요. 그 전에 선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맨 위에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3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타이머 카운터 값을 재설정한 후에 호출하면 되겠죠. 스텝 스피드를 호출해주면 되겠죠. 아규먼트는 없습니다. 자, 이제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러 워닝 전부 없이 클리어 되었죠. 다운로드 해보죠. 자, 처음에 1 IPS씩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고 속도 10에 이르면은 점점 감속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0에 도달하면 멈췄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음의 방향으로 가속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소리로서 점점 가속됐다 감속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0까지 가속된 것이죠.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다시 가속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속도 중에 잠깐 모터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페이즈 코드가 전달되는 속도가 급격히 증가할 때 토크를 미처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페이즈 코드를 전달하는 간격을 급격히 줄이지 말고 서서히 줄여감으로써 이와 같은 순간적인 정지 현상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10장 스태퍼 모터 두 번째 실습 예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